이번 시간에는 궁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주, 이 두 개의 사주를 비교해서 이 두 사주의 궁합이 어떻게 맞는가 또는 안 맞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제가 이 사주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분은, 이분은 이제 여자가 되고, 이분은 여자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을축년생으로 지금 금년에, 우리 나이로 이렇게 39살 동갑입니다. 동갑 내기,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두 남녀는, 처녀 총각이 아니고 재혼을 지금 꿈꾸고 있는, 재혼을 바라고 지금 서로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려고 하는 두 남녀의, 이 두 남녀의 궁합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맞고 어떤 부분은 아예 안 맞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 두 사주를 비교하면서부터 궁합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먼저, 궁합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궁합이라는 것은 두 사주의 각 궁의 이게 합입니다. 그러니까 연주와 연주, 월주와 월주, 일주와 일주, 이렇게 되지만은, 뭐, 시주와 일주도 될 수 있고, 일주와 연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궁끼리의 어떤 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궁합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두 남녀의 어떤 결합, 두 남녀의 어떤 동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안의 결합입니다. 두 집안. 두 집안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조상과 부모, 형제와 배우자와 자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골고루 어떤 연관을 맺고 조화로워야만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합을 볼 때 과거에는 이제 뭐 시댁 식구와 또 그 한 집에,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이 모든 궁의 결합이 매우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일지가 이쪽에 월지랑 합을 하든, 뭐 월지가 이쪽에 시지랑 합을 하든, 어쨌든 또는 연지는 연지끼리, 월지는 월지끼리, 일지는 일지끼리, 시지는 시지끼리 이렇게 합을 해도 좋지만은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일주가 이쪽에 있는 뭐 연지랑 합하거나 월지랑 합하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끼리의 합이 잘 얽혀 있다면은 두 집안의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서 결국은 결혼 생활도 평탄하고 무난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궁합은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당사자는 얼굴도 못 보고 서로가 이제 두 집안의 어른들이 의논해서 혼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불과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한 1970년까지 보면은,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도 1970년도쯤 되면 많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많은 부분이 중매로서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굉장히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이,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 두 사람의 결합과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기는 태어나는 자식들의 문제, 요것이 어떻게 보면 궁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 식구와의 관계, 또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처가집 식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잘 맞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이 깨지거나 뭐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당사자의 궁합, 그러니까 일주의 궁합을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궁합의 어떤 구조적인 의미는 이렇게 각 궁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일반적으로 궁합을 잘 봤는데, 또는 서로 연애를 해서 사귈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였는데 선남선녀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것이 뭐 한 1년이나 2년 이렇게 연애를 하고 난 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방 냉랭해지고 결국은 이혼을 흐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굉장히 다정하고 나하고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던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 이만하면 됐다 또는 이만하면 괜찮은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둘이가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해서 자식을 낳고 하다가 불과 뭐 몇 년 사귀다가 또는 뭐 10년쯤 갔다가 또는 20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궁합의 궁극적인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각궁의 결합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사주 지지와 두 상대방 당사자의 지지 간의 어떤 결합을 얘기하는 게 궁합이지만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결합이라는 것이죠. 기능적인 결합인데 실질적으로 궁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하고자 하는 두 당사자의 성격과 가치관, 또뭐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 생활 양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취향, 뭐 취향에는 뭐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성적인 취향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만이 결혼 생활이 무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어떤 뭐 성격이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성적인 취향, 이게 남녀의 결합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적 취향과 또 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남자와 남자의 어떤 뭐 동업을 한다거나 여자가 여자끼리만 동업한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할 때는 그냥 성격이나 가치관, 생활 양식, 취향 또는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 중에서도 성적 취향과 성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둘이가 만나서 그렇게 장기간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연애를 해도 뭐 길어야 뭐 대여섯 시간 있고 또 일주일에 이것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주중에 만나서 5, 6시간 이렇게 연애를 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안 만나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만나고 만났을 때 뭐 2시간, 3시간 또는 뭐 길어야 5, 6시간 이렇게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녀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 성적인 욕망이나 또는 호기심이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된단 말이에요. 성적 욕망이 아주 다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이 안 맞다든가 가치관이 안 맞다든가 생활 태도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파탄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대부분 사귈 때는 어떤 가장 큰 기준이 작동하는 게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다음에 외모 이 두 개를 가지고 서로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선택할 때 기준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결혼 생활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성격이나 두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는 어떤 성적인 취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데 연애할 때는 뭐 이 사람의 어떤 돈이라든가 또는 학벌이라든가 또는 외모가 키가 작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서로가 여자가 잘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가장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어떤 그 성적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그 필요성을 못 느꼈다. 또
필요성을 느껴도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한 2년 정도 사귀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잠깐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그 만나는 그때 서로 자신의 그런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관이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연애할 때는 굉장히 양보도 잘하고 순둥이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년 연애를 해서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기간이 뭐 한 7, 8년 이렇게 지나가면은 굉장히 연애 자체가 이제 결혼으로 못 가고 이럴 때는 이제 파탄으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성적인 호기심이나 취향, 그다음 신비로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신선함도 없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너무나 잘 알게 됐고 이렇게 되면 7, 8년 이게 긴 연애는 대체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7, 8년 아니라 10년 연애하고도 결혼하는 경우는 그런 게 잘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인데 어쨌든 연애 기간에 또는 선을 보거나 소개를 해서 만났을 때는 대부분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을 기준으로 이제 연애를 하고 나머지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로가 숨기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결혼 생활의 실패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외모나 능력은 뭐 얘가 어느 학교 나왔다 또는 뭐 얘가 키가 얼마다 이런 건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거는 금방 하고 얘가 어떤 집안이고 그 집에 돈이 얼마나 많고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집이 있고 없고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기타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양식 또는 성격 취향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굉장히 숨기는 성향이 있고 조심하고 연애 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를 발견하기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눈이 멀은 거죠. 눈이 멀어가 잘 안 보여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 보고 어떤 성격이라든가 생활 양식은 보지 못하고 외모와 능력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으싸다 어떤 사람이 으싸다 또는 뭐 고시에 합격했다 이런 거 보고 또 뭐 키가 크다 뭐 예쁘다 이런 것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굉장히 후회하고 불행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는 어떤 궁예합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 또는 성적 취향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고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못 보는 그 부분을 이 사주에서 그런 성격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성적 취향, 성적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이 사주에 적나라하게 보기만 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궁합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궁합을 볼 때 막바지에 이미 결혼을 연애를 한 2년쯤 하고 궁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설사 궁합이 맞지 않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금 정리하면 궁합이라는 것은 구조적인 기능적인 궁합이라는 것은 지지의 두 사람의 지지의 어떤 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궁합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또는 성적 취향이나 능력 이런 거를 기준으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맞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잘 맞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 맞느냐 그 사람과 생활 양식이 잘 맞느냐 그 사람과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능력을 서로 충족해 줄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중심으로 그게 맞다면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보는 방법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순서로 한 이 관계가 한 10개 정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10개 정도 단계를 살피면서 이렇게 볼 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각자의 사주에서 배우자 운이 어떤가
그러니까 각자의 사주에서 이혼을 한다든가 혼인 생활이 불행하다든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어떤 당사자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각자 사주에서 혼인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살피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격국의 성패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격국의 성패. 그 격국의 성패 중에서 여기서 배우자와의 관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격국의 성패를 보면 전체 사주를 살펴야 되는데 이걸 살필 때 뭐 이 사람이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출세를 어떻게 하고 건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다 봐야 되지만은 궁합에서는 주로 배우자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서 제일 처음에 각자 사주 혼인 생활의 전개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두 개 사주를 가지고 살펴볼 때 먼저 이 여자 사주는 볼 것 같으면 미월의 개수가 됩니다. 미월의 개수에서 기토와 을목, 개수 이렇게 천간에 투간을 했죠. 지지에서는 해미합을 하고요. 해미합을 하고 기토와 을목과 개수가 투간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은 칠살 칠살 겸식격이죠. 칠살 겸식격 또는 이거를 이제 이 칠살 겸식인데 궁극적으로는 칠살 식재격이 됩니다. 칠살 식재, 칠살 식재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사주는 지지에서 이렇게 해미합하고 을목이 투간하고 기토도 투간을 했어요. 여기도 해미합이 있거든요. 해미합이 있고 해미합이 있고 을목이 투간해서 이 사주는 굉장히 을목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을목이 투간한 기토, 이 기토도 물론 세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오행으로 치면은 토와 목과 수 이렇게 세 개로만 구성이 된 사주죠. 세 개로만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도 물론 이 평관 칠살도 세력이 충분하고 목도 충분한데 상대적으로 이 목의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해미합하고 투간에는 을목의 세력이 더 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토를 보고 있으니까 칠살 식재격이 잘 성격된 사주죠. 칠살 식재격이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흉신을 식신을 동원해서 잘 제복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칠살 식재격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 원국만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 사회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다든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 부분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구조의 사주가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득자별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득자별부. 그러니까 득자별부라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여자 사주니까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남편과 헤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득자별부.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을 제압한다든가 남편을 쫓아낸다든가 남편과 헤어진다든가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 구조는 결국은 나의 주도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원사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이제 대운을 넣어서 볼 것 같으면은 초년에 뭐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할 때가 아니니까 이 두 시기에 그러니까 30대와 40대를 관통하는 병술 정해 대운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사주는 득자 별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안에 이 여자니까 집안에서 발언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집안에서의 그 발언권이 매우 강한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이 구조는 요 원국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한다. 우리가 보통 그래죠. 그러니까 아내의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니까 집안에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의 사주란 말이에요. 원사주가 타고난 것은. 그런데 대운을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운에 이제 이렇게 병술 정해가 오면은 이게 칠살식재격에 재가 운에서 들어왔어요. 재성이. 그러면은 뭡니까? 칠살격에 식신생재 재생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 칠살, 그러니까 남편의 등살 또는 남편의 버림받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든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나를 때린다든가, 남편이 나를 버렸다든가, 이런 구조로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사주는 내가 남편을 제압해서 사는 구조였는데,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꾸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남편이 나를 버렸다, 유기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분 두 분 다 이거는 이제 재혼 사주기 때문에 재혼의 사연은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원사주는 내가 남편을 제압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공처가였죠. 원사주 그런 구조였는데, 이 대운에 들어와서는 거꾸로 남편이 펄떡거리고 살아서 나를 힘들겠다, 이런 겁니다. 득자별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득자별부를 못하고, 원사주는 득자별부, 자식 낳고 남편을 죽인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남편이 나를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고 난 후에 남편이 나를 모른 척 했는 그런 구조의 사주로서 남편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 사람 자체의 성정은 굉장히 사람이 칠살격에 칠살식재 되었으니까 굉장히 끊고 맺는 성질이 좋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감도 있고 지조도 강하고, 그러면서 식신을 써서 칠사를 제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지지에서도 이렇게 해미합도 하고 해미합도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정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온순한 사람인데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재운이 들어오면서부터 남편이 나를 버린 거죠. 남편이 나를 나 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는 그런 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운이 그렇게 옴으로써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나니까 남편이 돈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떻게 뭐 돈을 벌어다 갖다 줘 그거 뭐 뒷바라지를 했거나 그랬는데 남편이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어떤 남편의 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제 버렸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주죠. 또는 남편이 나를 모른 척한다,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하고 반대로 됐습니다. 운이 흘러올 때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고, 남자 사주는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6월의 무토인데 6월 무토에서 이제 유축합하고, 이게 유축합했기 때문에 상관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관격인데 천간에 을목이 하나 둘 세 개가 여기 시지에 있는 묘목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통근을 세 개나 했어요. 그래서 이 격국은 이제 근데 그냥 6월의 무토가 아니고 유축합했는 유금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굉장히 강력한 상관이에요. 강력한 상관이 천간에 투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상관이 세 개의 정관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상관 경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상관 대살이라든가 뭐 보통 보면은 정관이 여러 개 있으면은 뭐 칠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이 아무리 많아도 정관은 정관이죠. 우리가 객공지를 3년 동안 마루 밑에 놔놨다 끄집어내도 그 객공지가 쪽제비 공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공지는 객공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물론 정관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지만은 세 개가 될지라도 상관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의 현상이 늘 상존하면서도 완전한 상관 경관은 아니고, 또 상관 대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상관 대살은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장사꾼이 되거나 개인 영업, 개인 사업하거나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하고 잘 맞지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직하고 맞으면은 직장을 많이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은 상관이 정관을 다 차례차례 부숴 나가기 때문에 직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조직하고는 잘 맞지 않고 개인의 입담, 이 사람은 굉장히 입이 굉장히 걸출하고 입이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렇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니까 그 입으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름 이 사람의 어떤 성정을 말하면 이제 굉장히 야망이 크고 스케일도 크고 밀당도 잘하고 어떤 승부욕도 있고 남자로서 걸출한 남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일을 진행을 할 때도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근데 단 하나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은 상관이 계속해서 정관을 이렇게 부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직장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직장을 이동하고 옮기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 정관이라는 어떤 발음 이거를 부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그 나쁜 태도나 습관이 있으면 이거를 쉽게 단숨에 잘 고치지를 못해요. 계속해 반복해서 반복하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든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축합한 상관이 이렇게 부수게 되면은 뭡니까? 여러 곳에 또는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해서 자식을 낳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여자, 그러니까 여자친구 연애할 때라 그러면 여자친구의 여러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낙태를 시켰다. 왜냐하면은 상관이 정관을 죽였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거는 자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자한테 여기에서도 임신시키고 저기서 임신시키고 많은 여자를 임신시키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자식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낙태를 했다든가 그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업적으로는 변천도 있지만은 자식에 관해서는 많은 자식을 두지만 그 자식과 내가 인연이 없어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설사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는데 자식을 낳아도 내가 그 자식과 함께 그 자식을 돌보면서 살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단 하나 이제 이 사주의 또 다른 특징을 볼 것 같으면은 요 사주도 있고 요 사주도 있는데, 요 사주를 먼저 보면 제가 말씀을 아까지 안 드렸는데, 이제 요 사주는 이런 칠살이 아까 이제 재생사례가 이렇게 식신생재 재생살로 결국은 이 운 때문에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원사주의 구조를 살필 때도 볼 때는 칠살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칠살의 기운도 강한 데다가 식신에 여기에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도 그 해미합도하고요.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강박증 이런 것들로 그런 거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조금 우울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는 칠살 식재하기 때문에 이분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날카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많지는 않은데 조용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지적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예리한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폐부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남편이 싫어하고 여자를 뭐 돌보지 않았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관을 일단 쓰고 있고 평관이 칠살시켜 되기 때문에 항상 날카롭다는 겁니다. 날카롭고 말은 수다스럽지 않지만은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전곡을 찌르고 폐부를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 특히나 이제 이 사람은 강박증이나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도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성향이 하나의 성격적인 특징으로 나오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6월부터 해서 무오일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남자로서 이 정력,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정력, 이 정력 부분에서는 뭐 그 무오일주와 일주만 기준으로 하면 무오일주와 정미일주는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다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일주가 됩니다. 그런데 무오일주는 특히 이게 열토죠. 열토. 뜨거운 토양입니다. 열토기 때문에 이 열토는 심리 밖에서도 물을 길러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화기가 강해서, 그러니까 큰 산 밑에 여기에 그 용암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이 열토는 심리 밖에서
그러니까 조토죠. 메마른 흙이죠. 이 너무나 메마른 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 밖에서도 수기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기라는 게 뭡니까? 무토일간에서 재성입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여자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항상 여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무오일주의 특징은 제가 조금 전에 남자로서는 이제 바람직하긴 하죠. 정력이 출중하긴 한데, 이 무오일주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력이 출중하지만은 우리가 그 양극적 음생하고 음극적 양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는 정력이 출중하지만은 조기에 성적인 기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으로 성불구자도 있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병강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천적으로 무오일주인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성불구자도 있고, 또는 조기에 어떤 그 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특히 왜냐하면 오화는 이게 이제 그 현침이거든요. 일지 현침을 가지고 있는 오화가, 무토가 오화에 앉아 있는 그런 구조라서 성적인 그러니까 너무 남용을 하거나 또는 건강 관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사주인데, 음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성적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 구조적으로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것이 성적 기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성적 기능 저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너무 정력이 강한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 따라서는 또 정력이 없는 성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무오일주는 다시 정리하자면, 무오일주는 병강세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선천적으로 성불구자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성적 기능이 굉장히 저하돼 버린다거나 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을 특히 음주 부분은, 이제 이게 만약에 이분은 이 오화가 탕화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술고래들인데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혈류계통에 문제가 와서 성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분이 벌써 39살이기 때문에 중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만이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원사주의 구조, 그 결혼 생활의 전개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분은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일단 왜냐하면 무오는 심리 밖에서도 재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일단 오나 묘 자체가 이동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무수히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여자를, 모르는 여자들이죠, 그런 걸 불러서 뭐 즐겁게 지냈는데 여러 곳에서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본인은 모를 수도 있지만 다 이렇게 죽인 자식들이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이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럼 여자친구를 본의 아니게 이제 많이 임신을 시키고 또 낙태를 시키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뒤에 제가 할 때 이제 성격 부분 이런 걸 다시 볼 건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원사주 혼인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운이 이렇게 요 임계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재성이 운에서 아예 운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재생관을 이제 상관격에 상관생제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은 여성 편력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있죠. 이제 용신 상관이 떠서 신금이 떠가지고 이 정관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좀 진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35세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성 편력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이 사람들 원사주의 결혼 생활의 모습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아까 모든 지지, 이 지지와 지지의 어떤, 이 관계를 본다고 했어요. 그 관계가 이제 궁의 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재혼을 하는 관계예요. 재혼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시댁이라든가 또는 처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비중이 없어요.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두 집안 다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요즘 세대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뭐 재혼이 아니고 초혼이라고 할지라도 시댁이라든가 처가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지에서 그런 모든 궁들의 합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와 그 자식들의 관계만 보면은 궁합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 일주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 후에 볼 수 있는 게 전체 격국에서 첫 번째는 전체 격국에서 혼인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사람의 성적 능력이나 취향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성적 취향이 어떤 거냐,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지에 여러 합들이 있고 또 식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의 굶주린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결핍이죠. 그러니까 단지 성적인 관계, 성적 욕망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또는 그런 것들을 되게 선호하는 그런 성적 취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성적 욕망 자체는 부산물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로는 게 다정다감하고 어떤 친밀감을 보이는 어떤 스킨십 이런 것들을 친밀한 자세와 그에 따르는 스킨십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지 성적인 행위 자체를 즐기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칠살격에 지금 을목이 식신을 쓰고 있습니다. 식신을 쓰고 있고 지지에 다합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격렬한 뭐 어떤 그 옥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강박증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충만감 또는 애정결핍 뭐 이게 애정결핍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애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따뜻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그에 부산되는 어떤 성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게 하고 따뜻한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스킨십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온화한 분위기 그러니까 그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스킨십 그런 어떤 과정들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구조에서 두 번째 제가 일주를 이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일주와 이제 무호일주가 있는데 이 구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보면 이제 천간은 이제 개수와 무토니까 무게합을 했어요. 이렇게 무게합하고 지지는 해오가 있는데 여기 해수하고 오화는 수하고 불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수 속에는 그 갑과 임이 지장간에 들어있고 오 속에는 기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끼리 다 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견고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천간에서는 이게 이제 특히나 남자가 양간으로서 무게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고 정신적으로도 바람직하고 육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그러니까 겁궁합과 속궁합이 다 잘 맞는 정신적으로도 한데 다만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으면은 나중에 이제 좀 이 관성,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좀 많은 간섭을 한다든가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분쟁들이 좀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지지에서 합이 워낙 견고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주와의 관계, 그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둘이가 궁합이 잘 맞는다. 성적 취향도 굉장히 잘 맞고 또 정신적으로 서로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단계죠.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연주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연주를 살필 것 같으면 연주는 여기 둘 다 을축이에요. 을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극궁합을 볼 때 보는데, 극궁합 보는데 이거 이제 연주의 나부 모형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연주 나부 모형 볼 때 극궁합을 이렇게 을축에 돼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기 때문에 어떤 집안의 어떤 문제들이고 외견적인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같은 을축이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보는 부분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천시인연법이라고 있는데요. 천시인연법이 있으면 이 을축도 여기도 을축이고 여기도 을축인데 역시 천시인연법도 여기에서는 고려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지에서의 그 어떤 그 관계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지에서 보면 일단 여기에 일단 해수를 중심으로, 여기는 오화를 중심으로 지지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오화는, 여기 남자 오화는 여기 보면 미토가 있는데 오미합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일지 해수는 이렇게 해묘합도 하고 뭐 또 아까 해오 요것도 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지에서 여기 특히 일시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좋으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직 이제 40세가 안 됐으니까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자식을 태어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CG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CG가 자식궁인데 그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그 두 사람의 그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각자의 그 지지에서 어떤 길신신살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개수는 그 천을귀인으로 이제 사나 묘가 천을귀인인데 요 시지에 천을귀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무토는 축과 미를 함께, 여기 또 미토가 있죠. 이렇게 천을귀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신신사를 둘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서로 마음이 끌리는 바가 굉장히 많고 의지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서로 푸근한 관계, 그런 관계, 편안한 사람들이죠. 서로가 만나면은 그리고 평소에 헤어져 있을 때도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여기에 뭐 여자 사주에 고란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 간여지동이긴 하지만은 고란살은 아닙니다. 개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고신과숙살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고신과숙살을 보면은 이제 여기 둘 다 축인데 고신과숙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신과숙살이 되려면은 술이라든가 또 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고신과숙이 되는데 술과 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신과숙도 없기 때문에 남자도 호랩이 될 일이 없고, 그래서 어떤 그 혼인을 방해하는 고란살이나 고신과숙살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계해와 무호는 이게 이제 둘 다 갑인순에 속합니다. 갑인순, 육식갑자에서 갑인순에 속해서 자축을 공동공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과 뜻과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신살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각자의 사주에서 조후를 충족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후가 절실한 사주냐, 그걸 먼저 봐야 되죠. 그래 봤을 때 이건 미월의 개수인데 이 사주 자체의 개수와 해열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주도 조후가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이제 6월 무토인데, 여기 일지에 오화가 있어가지고 여기 화기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조후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후 부분도 그냥 생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 궁합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격국의 성패로서 그 격국을 보완할 수 있는, 각자의 사주가 상대방 사주를 통해서 자신의 격국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지가 합하고, 뭐, 무슨 천을 귀인 있고 하는 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가장 궁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격국을 성격시키는 또는 원사주가 파격돼 있다면 그 격국이 파격된 것을 성격시키는 그러한 오행이나 이런 글자들, 십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격국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의 성격,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격국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국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둘이 성격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생활 양식이 비슷해서 결혼을 해가 살 때 불편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고 한 사람 뭐 두 사람 다 굉장히 고집다 그러면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또는 한 사람이 고집 세면 한 사람은 이제 고집이 안 세면은 이거 맞출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격적인 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거는 격국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격국으로 그 서로의 격국의 성패를 이루는 어떤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기타 성적 취향이나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 7살 식재격이에요. 7살 식재격으로 성격된 사주고 이 사주는 상관격이 중관돼 가지고 상관 중관으로서 이거는 이제 성격이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그렇다고 파격도 아닙니다. 이 사주는. 그래서 그냥 뭐 성격이라 그러면 아주 낮은 급으로, 낮은 급 하격으로 성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관격의 상관경관으로 파격이라고 봐도 뭐 전혀 엉클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행동 양식이 어떠냐면은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뭐든지 정확하고 꾸준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참을성이 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것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그러니까 승부욕과 야망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이제 맞느냐 할 때 그 행동 방법론에서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둘 다 비슷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절차를 지켜서 하려고 한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둘 다 결과가 나와야 만족하는 쪽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겠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과는 같이 도출해낼 수 있는 거라서 성격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자 사주에서는 화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강한 사람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 여자 사주는. 왜 그러냐면 화기가 강하게 되면은 여기 칠살식자를 돼서 식신생재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화기가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화기가 강한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동시에 금 기운이 강한 것은 그 금기도 위로 천간으로 오는 금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지지에서 금기가 강한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데 물론 이 사주도 화기가 지지로 강한 거는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기본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금기가 있어야 되는데 금기가 지지로 오는 금기, 지지에 있는 금기가 강하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칠살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식신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기가 너무 강하거든요. 이 사주가 목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기가 지지로 온 금기, 천간으로 오는 금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금기가 오면은 거시코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지지로 있는 금기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럼 어떠냐?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 사주는
상관격에 이렇게 정관을 여러 개 봤지만은 이거는 상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목기가 보완돼야 돼요. 강한 목기가 필요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이 사주는 강한 금기, 지지로는 강한 금기가 필요한데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지금 해미합해서 을목이 투관해서 목기가 강력한 목기가 있고 여기에는 지지 유축합해가 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목기와 금기를 잘 보충해주고 있다. 그래서 격국상으로 서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격적인 보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대운, 흘러가는 대운이 또 아까 여기 이 케이스처럼 대운에서 또 이혼 같은 게 운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대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여자는 지금 아마 이 갑진을사 요 세운으로 보면은 지금 정해대운인데 갑진을사운에는 한 번에 어떤 그 혼인 생활에 파탄이 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오고 난 후에 뭔가 좀 진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요 부분을 이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할 어떤 남자가 있다면 하나를 정리를 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남자는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간목이 왔을 때도 이미 상관이 떠 있고 여기 사유축 합해가 상관이 강력하게 뜨기 때문에 간목이 와가지고 관살 혼잡이 돼도 문제가 오히려 유리한 해죠. 이럴 때는 간목, 을사 이럴 때 다 좋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이별운이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요때 정리돼야 될 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때를 넘기면은 그런 대로 뭐 잘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다음 대운들도 보면은 이제 경진대운이나 여기 무자대운에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주는 뭐 최적으로 잘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두 사주가 재혼을 이 두 분이 재혼을 한다면은 적어도 평타는 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외에도 궁합을 따지려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뭐 몇 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일반적인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해서 궁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핵심은 다시 정리하지만은 궁합은 궁예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이 연애 시절에는 능력과 외모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생활의 핵심 주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양식이라든가 또는 어떤 성적인 취향이라든가 성적인 능력이라든가 성적 능력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초식 동물이고 한 사람은 육식 동물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맞아야 되는데 연애 기간에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 어떻다든가 능력이 어떻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직장이 뭐라든가 학벌이 뭐라든가 이런 데 필이 꽂혀가서 상대를 평가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궁합은 요 성격과 가치관, 생활 양식 또는 성적인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격국을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거를 정의하는 것이 격국이거든요. 격국 뭐 다르게 말하면 용신이죠. 용신 용신을 찾아가지고 그 격국의 성패를 보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궁합 볼 때는 그 외에 뭐 일주가 서로가 합의했네 어쩌네 목기운이 어쩌고 금기운이 어쩌고 그다음에 천을귀인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격국이 서로 결합을 했을 때 격국의 그 성격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때 한 사람은 정관을 쓰는 사주, 정관격이고 한 사람은 상관격을 쓰는 사주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관을 쓰는 사람은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고 정관을 쓰는 사람은 법대로 하는 그런 사람일 때 성격이 맞질 않아. 그래서 이 격국의 성패로서 궁합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초보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는 것이 기껏해야 이제 일주를 한번 해보고 뭐 지지 합이 있네 없네 이런 거라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궁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궁합 또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궁합을 봤다 이런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방법은. 그리고 궁합이 맞지도 않는 경우 궁합을 봐서 그런데 왜 이혼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격국의 성패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주의 격국의 성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두 사주의 격국이 있는데 그 격국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상대방 사주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궁합은 아주 잘 맞는 거라 하지. 기계적으로 지지에 뭐 일지끼리 합하고 월지끼리 합하고 연지끼리 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있으면 좋지만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아니죠. 주류의 궁합의 주류를 보는 시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합의 핵심은 격국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했을 때 가장 궁합이 잘 맞다. 뭐 그 외에 무슨 천을귀인이 있고 뭐 공망이 어쩌고 하는 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다. 그걸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해서 보면은 실질적 핵심 격국의 성패, 격국을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사주를 궁합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성적 취향이나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간과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격국을 보완할 수 있느냐 당사자의 사주가 상대방의 사주 기운으로 인해서 격국을 보완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서로 합치하느냐 이거를 중심으로 궁합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남녀 지금 그 남자와 여자 두 분이 다 재혼하는 케이스인데 재혼하는 사주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